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6월 첫째 주 금요일 밤입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이 가장 더웠다고 하네요. 저는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 한 6개월치 다 탄 것 같아요. 너무 꺼내졌어요. 네, 정말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일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까만 것도 매력이 있으니까요. 남의 얘기라고 무슨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까만데. 근데 사실 신현준 씨가 예. 이렇게 탈 정도로 좀 더웠지만 연예가 중에 제작진은요 정말 바빴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까지 취재를 할 정도로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네. 방탄소년단을 저희 연예가 중계가 독점으로 만났습니다. 야. 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잠시 뒤에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역시 연예가 중계 정말 발빠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연예가 중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윤지원 씨. 네, 우리에게 월요병을 이길 수 있게 해줬던 드라마죠. KBS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아쉬운 마음 달랠 수 있도록 이 종방연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와서 이 현장을 그대로 담아왔거든요. 우리가 만난 기적의 마지막 이야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윤지현 씨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기 전에요. 연예가 소식부터 만나볼 텐데요. 우리 김선근 씨가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김선근 씨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부러운데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둘째 딸을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둘째 딸!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를 하나도 안 닮고 아내를 닮아가지고 아주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잘 나왔거든요. 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잘했어요. 네. 정말 김성원 씨,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아휴, 저도 곧 둘째 나오거든요. 부러워요. 네, 뭐 빨리 저 준비한 소식 전해주세요, 김성원 씨. 네. 얘기 들었던 그 독점 인터뷰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빌보드 1위를 차지한 한국 가수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연예가 중에 독점 인터뷰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힙합 가수 시잼과 바스코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까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연예가 클릭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래퍼 시잼 바스코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달 28일 래퍼 시잼 씨가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전해져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또다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해 11월엔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엑스터시와 코카인까지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로 인한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인 29일 화요일 또 한 명의 유명 래퍼 바스코 씨가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사건을 조사한 경찰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마약 파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거셌는데요. 마약 투약 기간에도 활발히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 시잼. 구속 직전엔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는 글을 올려 태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바스코 씨 역시 경찰 조사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왔기에 비난은 더욱 거센 상황. 이에 소속사 측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바스코 씨는 이는 이미 2006년 대마초 흡연으로 한 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 있어 두 사람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마약의 상태. 종류라든지 마약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리고 어떻게 마약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동기 여부에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이나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의 경우에는 가중 요소나 또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끝내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알려졌습니다. 힙합계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거진 또 한 번의 마약 파문.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미안해
과거 배우 콘서트의 코너 버퍼링스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 활약하기도 했었는데요. 개그맨 엄태경 씨가 지난 토요일 행복한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저희 연예가 중계에서 함께했는데요. 유쾌했던 결혼식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엄태경입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신부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저도 가요. 소감이 어떤지. 아직도 결혼 전문 믿겨지지가 않아요. 리포터죠? 아직도 남편 같고 그냥 막 꼬시고 싶어. 안 되죠.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동료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블랑카 씨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네, 뭐 블랑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제 본명을 모르기 때문에. 네. 아니 여기에도 블랑카라고 적으셨잖아요. 네. 약간 반 장난식으로. 경찬이 형 행복하세요. 예, 신혼여행 가서 으에 하시면서 행복하게 말할게요. 저희 윙크 같은 딸 쌍둥이 한번 나와보시는 거 어때요? 우리 신부님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부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할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니 제가 아까 들었는데 노래를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노래를 진짜 그지같이 불러가지고 제가 들고 일어날 뻔했어요. 12살 차이니까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거나 뭐 느낀 점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엄태경 씨의 생각이고 우리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좀 철이 없어요. 철이 없고 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은 있고. 아니 또 이제 아들 딸 계획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셋을 낳을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이제 5분도 안 남았어요. 개그맨들은 막 만세 외치면서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개그 욕심이 많으세요. 아버님이 개그를 하시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신랑의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된 이날 예식. 얼굴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까지 입장 완료. 신부의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 순간 엄태경 씨를 걱정하는 어린 아버님. 예언이 딱 맞았어요. 아버님이 개그를 하시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윤입니다. 우리 태경 씨의 결혼을 자, 이날 예식은 성대모사의 달인 안윤상 씨의 유쾌한 축사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리 이렇게 먼 길을 돌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저희 결혼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저희 잘 살게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만큼 앞으로 두 사람의 멋진 남남 응원합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 모든 함성 소리 이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핫클릭.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그룹 방탄소년단과의 독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찍은 겁니다. 지금. 둘셋 방탄소년단.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지난 24일 3집 정규 음반 기자간담회 현장. 방탄소년단은 이번 앨범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죠. 사실 우선 이번 앨범의 목표는 저희끼리는 이제 뭐 200에서 1위를 해보자가 사실은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핫백은 한 10위권 정도 꼭 해보자. 목표를 발표한 지 다음 3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말한 대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등극한 건데요. 이에 놀람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 30일 매주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집계하는 핫백 차트 10위까지 당당히 입장하는 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 그리하여 이들은 꿈꿔온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내게 됐는데요. BTS. 세계가 주목하는 가수인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해외 유명 토크쇼의 러브콜을 받은 방탄소년단. I mean, can you believe what has happened? Like y'all are, it's like when they got to LAX, it was like the Beatles were here. really? Thank you. 출연할 때마다 한국에서 온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팬들은 끝이 안 보이는 엄청난 행렬을 이었다죠. 일단 그 빌보드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가장 큰 시장이고 단지 미국이 아니라 월드와이드, 세계를 대표하는 이건 사실은 기념비적인 거고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신기원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래미의 베스트 뉴 아티스트, 신인상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뜻깊은 방탄소년단의 기록, 팬들의 축하가 쏟아지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것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연예가 중계도 축하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을 오늘 직접 찾았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드려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찍어서 오늘 생방에 나갑니다. 오늘 찍은 겁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생 한국말 인터뷰 되게 오랜만이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느낌 오랜만이죠. 그렇죠.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이네요. 항상 영어로 저희 RM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말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애들 말 좀 하잖아. 제가 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하면 그렇죠 이러면서. 탑 소셜 아티스트 이나가 선수단 축하드립니다. 일본어 200 애국자 1위 축하드립니다. 11선수 핫백 11진입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진심을 담은 그런 무대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또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 네. 요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셔서. 뭐 그래미도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핫백 12 진입했으니까 1위도 해보고 싶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무슨 일이 나온 거야 그냥.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꿈이니까요. 야망 담당. 꿈은 좀 크게 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 처음 봤네요.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진짜 이럴 때 쓰는 말. 또 열심히 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사랑의 방탄소년단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동방연이에요. 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에게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 조연화를 연기했던 라미란입니다. 끝났어. 잠시만요. 그래서 이 끝난 작품을 저희가 상을 줘요? 네, 상을 드립니다. 오 미란클상 배우 라미란.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에 배우 라미란이 존재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 배우들이 모인 게 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게 기적이죠 사실. 오늘도 맛있는 밥상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컷 먹어야죠. 네. 오늘 누굴 좀 죽일 생각입니까? 저 술 잘 못합니다. 네. 맥주 한 잔정도. 한잔정도 이따가 저희가 가거든요 카메라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 잔일지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웬일이야? 우리 남편이랑 생년월일이 똑같아. 신의 실수로 비롯된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자아찾기 여정. 이는 곧 신의 한 수가 되어 우리 인생 속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따뜻한 대답을 전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의 인기 비결 배우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정말 우리의 김명민 배우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아무래도 그 송현철을 연기하셨던 게 1인 3역을 네, 그쵸. 명민 선배님이 아마 가장 고생도 하시고 1인 2역도 아니고 무려 1인 3역이었습니다. 나 조연아의 남편 송지수의 아빠 송현철이 아닌 다른 송현철이라고. 그게 나야. 그가 있어 이 드라마가 완성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솔직히 작가님께서 써주신 대본에 충실해서 연기를 했는데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한 남자가 두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욕먹을 짓이라 어떻게든 좀 이거를 명분 있게 연기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김명민 씨가 뽑는 명장면 있을까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현주 씨가 되게 마음 아파하는 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뒤에서 가지 못하게 잡는 그런 백허그를 하는 그 씬부터가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미안해요. 당신 그렇게 상처 줘서. 나 당신 남편 아니에요. 난 당신 남편의 기억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나 돌아가야 해요. 내 가족에게. 닿을 듯 말 듯 애틋한 이들.
두 사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서 김현주 씨가 그 전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왜요? 그 씬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김현주 씨의 그 감정만 보고도 너무 이게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현주 씨에게 감사의 영상 편지. 네. 이런 거 못하는데 현주야 정말 수고 많았고 너무 많은 감정을 전달해줘서 고맙다. 영상 편지 띄웠는데 주인공이 저기 그런데 계세요. 갑자기 주인공님, 네. 보세요. 방금 김용민 씨가 영상 편지 띄웠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 네. 뭘 하셨어요? 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주 씨 인터뷰로. 가슴 한쪽을 저밀게 한 김현주표 멜로. 이번 드라마로 끝나기엔 아쉬운 마음이 무척 큰데요. 저도 힘들어하는 씬이 있었을 때는 항상 김영민 씨가 앞에서 더 감정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저보다 더 애써주시고 막 그랬어요.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김현주가 그린 사랑이 있다면 라미란이 그린 사랑도 잊을 수 없겠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씻을 새도 없이 견뎌야만 했던 비극적인 그녀의 운명. 내 남편이 가지러 갈까 봐 그게 싫어서 그래요.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당신 남편이 아니라. 말귀 못 알아먹네 정말. 몸은 그 여자 거지만 마음은 내 거였잖아. 그럼 마음을 가져와야지. 잘 살아! 죽은 남편의 영혼을 찾아낸 조연화. 이를 연기한 라미란 씨의 명연기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녀 케미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환희한테는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댓글에 라미란 닮았다는 얘기가 정말 위로의 말을 듣고 미안하다. 이제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친딸 아님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친딸은 아니고요. 그냥 많이 닮은 거는 저도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사랑쌈 쏙 실제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두 사람. 그래서 다시 봐도 참 닮았네요. 우리가 만난 기적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는 그날까지 계속 발전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기억, 소중한 사람 떠오르게 한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함께해서 저희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라미란 씨와 환희 양은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닮은 아역 배우를 찾고 싶어서 엑스트라 반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네. 질라탄을 소개해 줬어요. 반장님 질라탄은 아역이 아니잖아요. 네. 좀 찾아주세요. 예.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꿈은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방탄소년단과의 독점 인터뷰 다음 주 연예가 중계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계속되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예가 중계 다음 소식은요. 김태진, 김승혜 씨가 준비를 하셨죠? 거기가 어딘데? 네, 저는 KBS 새 예능 거기가 어딘데의 주역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기가 어딘데는 유치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연예가 중계 특별 기획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백선. 오늘은요, 대망의 1위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여전히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100. 7주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오늘 1위가 공개됩니다. 드디어 찾았다!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게 된다. 그래도 일단 요술 램프의 진이를 불러보자. 램프 요정. 잘 잡히면 좋아하지. 아우, 뭐야, 진짜. 요정 때리면 안 돼. 등려 축하해요. 뭐 어쨌든 규칙이 있으니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첫 번째로 얘기해봐. 저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오케이, 콜. 소원을 말해봐. 뿅. 두 아이의 아빠라서 열심히 일하네요.
축하해. 근데 네 아버지가 이 사람이야. 누군데요? 잘생겼다! 코부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행운의 7위 황금빛 내 인생. 노력만으로 나아지지 않는 세상. 너 당장 무릎 못 꿇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쓴 게 1,000만 원이야. 서글픈 대한민국 3포 세대의 현실을 리얼하게 반영해 큰 공감을 샀던 드라마였죠. 지안이 너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은 없어도 넘치는 정 하나로 살아가던 이 가족에게 거대한 위기를 몰고 온 한마디. 바로 지안이에요? 지안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냐고 내 딸! 지안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지안이도 이렇게 도경이를 만나지도 못했고 2회 만에 밝혀졌던 출생의 비밀. 그러나 진실은 따로 있었죠. 진짜 지수구나. 엄마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하루아침에 금수저로 신분 상승을 꿈꿨던 가족을 뿌리치면서까지 택한 그 결정의 대가는 온통 눈물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왔는지 아세요? 제가 아빠를 밟고 내가 우리 아빠한테 그런 수목하게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절망과 배신감, 이루 말 못할 마음고생 속에 싹튼 지안과 도경의 가시밭길 사랑은 보는 내내 1회 1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52부작 동안 시청률 40%대를 무려 8번이나 기록. 전 국민 최애 드라마로 기억되고 있는 황금빛 내 인생엔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존재감, 바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니들 애비여서 미안했다. 애끓는 부성을 그려내 34년 만에 연기 대상을 수상한 아버지 천호진 씨의 소감 단연 돋보였었죠. 이상은 세상 모두의 부모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큰 그늘이 되어주느라 한 번도 그늘의 편히 쉬어본 적 없었던 이 100마디 말보다 묵직한 사랑을 안겨주던 그 이름,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을 대변했던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었습니다. 자, 6위로 넘어가 볼게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입니다. 시집을 안 갔으면 갔지. 내 인생에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 그랬지 않니? 그가 뭔지 본때를 보여줄게. 시집살이만큼은 걱정이 없었던 그녀에게 부모님 찾았어. 뭐라고요? 찾은 거야? 누군데요? 내 친부모님. 우리 앞집 아주머니 아저씨야. 오 마이 갓. 시래기, 넝쿨째 풀세트로 굴러온 이 드라마.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오싹하고 고추보다 매웠다는 시집살이 세트 지금 나갑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는 메인 중에 메인이고요. 머리카락이랑 여기도 좀 닦아야겠네. 아우 보기만 해도 안 불편해. 그래도 제가 지금 막 닦으려고 했는데. 그랬겠지. 잔소리에 잇따라 자매품도 있습니다. 리젝트하고 있는 거거든? 잘 알지도 못하는 게. 개성 만점 시동생들. 첫째 시누이 방일숙, 둘째 시누이 방이숙.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넝쿨단 가장 얄미운 시누이는 바로 그래도 말숙이겠죠. 근데 제가 다 이겨요. 어차피 제가 다 이겨요. 괜찮아요.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에요. 됐죠? 되긴 뭐가 돼요? 얄미움의 끝판왕 시누이 말숙과의 앙숙 케미.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이렇게 사이다를 넝쿨째 선사하기도 했죠. 김남주 씨를 향한 노래 나갑니다. 넌 너무나 쎄. 또 드라마 속 귀여운 애처가로 전국에 방귀남 아리를 몰고 온 주인공이 있었죠. 아내 험담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 불편해 한 손으로 보면?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참 따뜻해 보이지만 남편들에겐 공공의 적이 없다고요. 너 때문에 네 주변의 남자들 엄청 피곤해. 인간이 좀 하라고 인간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넝쿨당 속 또 하나의 깨알재미 까메오들의 열연이었죠. 서로의 배우자들이 출연을 했어요. 월세 내려고요? 아니요.
아, 그게 밀렸나요? 차윤이라고 합니다. 싫다고 했을 텐데. 가족 간의 트러블을 경쾌하게 풀어낸 드라마 너굴째 굴러온 당신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됐고 이제 두 번째 소원 차례야. 얘기해봐. 아, 두 번째는 저 빨간 벨트로 왕의 여자 어디서 편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콜. 소원을 말해봐. 뿅. 김승희가 나옵니다. 재미있으십니까? 내 마음이다. 이게 저와의 마음이라고요? 오래전부터 내 너를 처음 찍어 두었느니라. 아, 이거 좋은 작품인데 4위로 갑니다. 궁중 로맨스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라오나, 라오나. 심장을 그야말로 보검보검 뛰게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모두가 두 손 두 반 다 들었던 전국민 연애세포 자극 드라마. 이영이다. 내 이름. 누가 봐도 잘생긴 궁중 최고의 날라리 세자 이영을 필두로 궁극의 우산 패러디와 함께 민심, 사심 모두 불러일으키는 꽃미남 청춘 배우들이 총출동했었죠. 내관일이 고운 건 반칙 아닌가? 이 드라마 자체가 반칙 아닌가? 심지어 호위무사까지 비주얼이 다한 눈호강 드라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뗄 수 없는 수려한 영상미는 물론이고 이 주옥 같은 명대사로 숱한 화제를 낳기도 했었죠. 내가 한번 해보려 한다. 그 못된 사람.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특유의 이 명령 화법은 일명 불어한다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한여름밤의 꿈같은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이 4위에 오른 데 이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3위 겨울연가입니다. 이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이 꽃끝이린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명작이죠.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거라며. 갑작스레 찾아온 첫사랑 준상의 죽음. 할 말 있어. 준상이 만나서 할 말 있어. 나 준상이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유진아! 10년 후 유진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유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그렇게 사람 얼굴 빤히 쳐다봐요? 겨울연가를 더욱더 그립게 하는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은요. 유진아. 응?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눈처럼 하얀 첫 키스의 추억을 그대로 소환한 장면이었죠. 많은 이들의 로망이었던 만큼 겨울만 되면 눈사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겨울연가처럼 이처럼 겨울연가 열풍은 국경과 나이를 초월했었고요. 또한 패러디 열풍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머리에 눈이 안 녹네요. 부드러운 미소 또 지고지순한 사랑을 연기한 두 사람은 윤사마, 지우히메로 한류 대표 스타로 등극. 일본에선 겨울연가 애니메이션까지 방영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우리 결혼하자. 하얀 눈 속 간직해온 첫사랑의 기억, 아름다운 드라마 겨울연가였고요.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송혜교 씨 인생작 2개가 후보에 오릅니다. 여기도 송송, 저기도 송송. 언제 처음 본 겁니까? 남자들은 대체 그걸 왜 묻죠? 그러게 말이에요. 대망의 1위는요. 태양의 후예가 차지합니다. 자, 일단은요. 2위부터 가볼게요. 전 국민이 무한 복습했던 국민 드라마 가을동화. 가을동화죠. 이제 가을동화라는 작품으로 아, 쟤도 정품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됐죠. 그래, 너 내 동생 아니야. 내 동생이 얼마나 착한데. 출생의 비밀로 엇갈리는 두 사람. 가족들과 생리별을 해야만 했던 이 장면은 이 시청자들의 발견리스트를 적셨습니다. 나는
나는 말이야 나무가 될 거야. 한 번 뿌리 내리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될 거야. 나무가 된다는 문근영은 송혜교가 되고 아역부터 성인역까지 훈훈함을 안겨줬던 이 드라마.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명대사가 있었죠. 얼마면 내리. 사랑?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빵으로 사겠어. 빵으로 산다고요? 10개면 되겠냐? 100개면 되겠냐? 1000개면 되는 거냐고! 몇 개 사줄 수 있는데요? 그 빵에 베이컨 넣어줄 수 있어요? 소세지 넣어줄 수 있어요? 못다한 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 어른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웠던 동화 가을 동화가 2위를 요즘 차지했습니다. 성격이 좀 많이 변했어요. 눈물만 흘리던 그때 그 은서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대망의 1위 태양의 후예. 저는 연애 가족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더 사랑합니다.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보안마마보다 무서운 중독성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 심쿵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연애의 정석이라 불리는 명대사들을 쏟아냅니다.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홀려본 적 있어요? 있죠. 알 텐데.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며 대륙에서도 실시간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태양의 후예. 실제로 중국 공안부에서는 송중기 상사병 주의보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숱한 명장면만큼 드라마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OST의 인기도 정말 뜨거웠죠. 소원 뭐 빌었어요? 놀랄 텐데. 이 남자가 키스하게 해주세요. 이뤄질까요? 방법이 없진 않죠. 키스도 이루고 결혼도 이뤘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이유, 역대급 드라마일 수밖에 없는 이유, 드라마가 맺어준 송송 커플의 사랑 때문이겠죠. 땡큐 KBS. 드라마 OST의 가사처럼 서로가 서로의 단 하나의 사랑이 된 송송 커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드라마였던 태양의 후예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세 번째 소원. 어울려요. 저 송혜교 언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오케이, 콜. 소원을 말해봐. 뿅. 그대로네. 뭐야? 잠깐만. 뿅. 아, 이거 내 요술로도 안 돼. 이건 사람 불러야 돼. 진짜. 연애가 중계 특별 기획. 다음 주에 좀 기대해 주세요. 등교 축하드려요, 김탁구 씨. 예측 프로 무명한 탐험대가 옵니다. 탐험대장 지진이, 정보 담당 차태현, 보건 담당 조세호, 식량 담당 배정남.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냐고요? 바로 KBS 새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탐험 생중계를 그린 역대급 생구생 버라이어티 거기가 어딘데?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목이 거기가 어딘데인데 진짜 거기가 어딘가요? 이제 동화성에 나오는 그 아라비아 사막 그대로예요. 아라비아 42의 너도 그 동네 갔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라비아 사막을 향해 첫 출격, 무명한 탐험대 유턴 없는 탐험 생중계를 그린 역대급 생구생 버라이어티입니다. 거기가 어딘데? 아니 근데 사막에 가실 줄 아셨어요? 예, 어떤 그 멋진 사진들,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사진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런 곳을 간다고 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사막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사막을 갔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곳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단체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요. 오. 예,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아 지금 멤버들이 옆에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그럴 수 있죠. 없는데. 진영 근데 이제 입장이시니까. 사실 저는 거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에이 잠깐만 일주일 정도 아니에요? 아 우리가 4일 4일 정도를 3박 4일 정도. 걸으면서 수분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소변은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큰 거는 아니 뭐 많이 먹었지. 많이 먹었죠. 하지만 그게 이제 에너지로 다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가능하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조절할 수가 있군요. 자기 몸에 대해. 에너지에서 된다고? 그럼 형은 에너지도 되고 쌀이 더 많이 싸고 뭡니까? 갑작스럽게 화제는 앞쪽으로 저는 어차피 그 똥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2번 저 혼자 그리고 가는데 정말 진기한 정말 처음 네. 싸자마자 쇠똥구리가 밤인데 너무 놀랬어. 그것도 맨 처음에 조그만 게 오더니 너무 놀랐는데 갑자기 그거보다 더 큰 애가 와가지고 네. 정말 우리나라 소년서의 색동굴이 세계에서 그러면 리그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거로 여기 붙어라. 이리리라리라. 그 사막 가면서 누가 제일 좀 지쳤는지. 우리 대장님은 독보적이었어요. 독보적인 체력을 있었고 우리 셋은 다 고만고만하고. 정남이가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네라는 생각도 약간 했어요. 저는 약간 근데 모델이면은 체력 관리 되게. 육상을 치면은 우살보트입니다. 여기는 박무조고. 네, 9초 80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근데 그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정말 한낮에 걸을 때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푸스톤과 사진을 봤는데 조세호 씨가 누워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뭐 그때만 누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누울 수 있을 때는 누워야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네, 이어서 탐험대원들 매력 탐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뭐 왕자님 같고 그리고 멋있는 그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역할인데 이제 자기 원래의 모습은 조금 되게 위트하고 그런다고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시면 원래 형의 모습을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실장님, 아니면 대표, 어떤 뭐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는 게 나중에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도 즐겁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예능스러워.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멋진,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을 끝까지. 이런 모습 때문에 여자분들 더 난리 났어요. 내 친구가 대자연 앞에서 사나이의 뭐. 배정남 씨가 사막을 걷잖아요. 제 뒤에 걷고 있을 때 잘 걸어오고 있나 싹 돌아보면 화보예요. 진짜, 진짜로. 막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딱 쳐다보는데 화보예요. 진짜 한 번만 딱 인사 한 번만 써주세요. 한 번만 하나. 강남아, 화보야 이게. 강남아, 화보야 이게. 강남 씨 바라보면 진짜 그 아웃도어 화보예요. 이번에 또 한번 노릴 것 같아요. 네, CF를. 아이고, 충분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조세호 씨에게 배정남이란? 제2의 남창희 같은 존재. 못지 않게 남창희의 비주얼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지금 이 정도까지 이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배정남에게 조세호란? 강동원?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네. 형이 진짜 많이 챙겨주고 실제로. 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셨죠? 태어나서 강동원이라고 남창희, 강동원. 네. 연예가 중계부터 거기가 어딘데까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함께 달려볼시대. 네, 잠시 후 11시에 첫 방송되는 거기가 어딘데 저도 꼭 본방송 살게요.
거기가 어딘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11시부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신현주 씨 그리고 김선대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저는 외모면 외모, 연기면 연기, 거기에 성격까지 좋은 두 남녀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강준, 공승현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두 분 아주 두근두근 케미가 샘솟았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심야 식담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타들의 SNS,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So we're going to do now. I will read a book. Seriously. It's a waste of time.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전 축구 감독 퍼거슨의 말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혜 씨 얼굴을 딱 보고 느낀 건데 네. 곧 아기 가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느낌이 이게 아기 가지잖아요. 아기가 복둥이잖아. 네. 그러면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지혜 씨 얼굴이 그래요. 한번 맞아요? 아니죠.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기 낳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맞아요. 사람들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맞춘 거야? 네. 와, 내가 이거 아, 근데 맞췄는데. 진짜 소름 끼친다. 나 이거 그만두고 나 돗자리 깔로 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진짜로. 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혜 씨. 진짜 축하드려요. 와, 너무 축하해요.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아니에요라고 하고 갑자기 또 이러고 좀.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혜 씨랑 사석에서 최근에 만나서 알고 들었어요. 있었어요? 네, 알고 들었어요. 있었다. 자기는 SNS 상에 스타들이 뭐 임신했다 이런 거 올리는 거 싫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SNS. 네네. 오늘 사실 이야기할 게 SNS거든요. 그 사실 남북 정상회담. 자연스러운데. 저기서 웃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싹 갔는데 아직 이게 프로가 안 돼서. 아니, 근데 그래요. 명 MC는 맞네요. 아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니 명 MC들을 내가 흉내는 내봤는데 네네. 덜컹거려 항상. 그래서 흉내 내면 안 돼. 대본대로 갈게요. 네, 대본대로 가야 돼. 너무 축하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다들 뉴스 보셨죠? 네.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트럼프는 SNS 활용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뉴스보다 어떨 땐 더 빠른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침 시작을 SNS로 하고 계시죠.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 근데 본인 SNS에 올린 거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출입 기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뭐 청와대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게 이러다 보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기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라는 댓글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단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죠. 네. 청와대 국민청 게시판에 어떤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청원글이 등장했었거든요. 이 글에 대해서 동의하기를 누르는 건데 그 수지가 동의하기를 공개한 이후에 분명히 파급력이 있었다는 거죠. 수지 씨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해당 청원글이 지목한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장소였어요. 수지 씨 잘못인가요? 선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 뜻은 굉장히 의도는 너무 좋은데 좋았죠. 네. 선의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좀 잘못되면 선의가 오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지 씨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수지 씨가 20대잖아요. 네. 근데 20대에 되게 선하고 좋은 마음 같아서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감 때문에 또 본인이 이렇게 맞아요. 그 나섰기 마음이었을 때문에. 것 같아요, 수지 씨는. 그 스타들도 알면서도 계속 SNS를 또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도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그 시잼 본인이 SNS에다가 입건되기 직전에 녹음은 다 해놓고 간다 뭐 이런 멘션을 남겨놓고 들어가서 논란이 됐어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거 정확히 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 없이 올린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분은 남한테 욕을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SNS상에서 싸우면은 이슈는 되고 또 인지도는 확실히 더 올라가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의 100%를 장식하잖아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활용이 잘 되는지 몰랐어요. 항상 논란
논란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은 계속 SNS를 활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나중에 매니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네. 말이 와전이 되거나 왜곡되거나 결혼 기사가 났는데 일단 매니저가 당황하니까 뭐 말을 애둘러서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치겠네 하고서 제가 또 그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장문으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 SNS 통해서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한혜슬 씨 사건 그거 보면 그냥 사진으로 바로 찍어서 보내니까 아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디어나 이런 걸 거치면 엉뚱하게 자꾸 와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NS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직접 소통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연예인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SNS라는 게 끊임없이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팬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걸 올리면 바로 이제 기사가 기사화가 되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기사냐라고 했었어요. 저희도 너무 창피하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SNS에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3일 동안 취재를 해서 올리는 기사 하나 올리는 것보다 30조 검색해서 올리는 기사가 조회수가 높으면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값인데 왜 굳이 다른 노력을 하겠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감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SNS를 통해서 뭐 내 감정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사실 대중들은 피로할 수 있거든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링겔 꽂아서 사진 올리시는 분들 좀 많이. 링겔 꽂고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자체가 이게 약간 짜치거든요. 제가 한 번 내가 해봤어. 이 링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세도 안 나오는데 자세도 안 나오는데 되게 짜친다니까요. 굳이 그걸 왜 올리는지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거 좀 알아달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SNS에 앞으로 저 어떻게 배 타고 다니실 거예요? 해외 다닐 때 배 타고 다니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잠깐 여기 이거 땅콩 같은 거 없죠? 피해 주시고 컵도 좀 치워주세요. 치우고. 근데 이것도 제가 의식을 하고 뭐 이걸 뭐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 정도의 시작은 아니었고요. 사진이 되게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재치 있게 저는 사실 올리긴 했는데 그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옹호론도 굉장히 많았고 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런 거에는 꼭 달리는 거. 너나 잘해라. 아니 꼭 달리는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도 또 댓글 상에서도 서로 이제 또 분열이고 싸우더라고요. 네. 그 사실 외국의 연예인들 정치 발언, 사회적 발언 이런 거 편하게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떨 때는 남이 올린 거 보고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당히 밝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사회가.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지금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양성으로 보지 않고 편을 가르잖아요. 편가르기로 봐요. 근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를 그리고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정권에 따라서 또 활동하는 연예인이 있고 또 활동을 못하는 연예인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 어떤 개인의 목소리로 끝나면 다행인데 나의 정치적 사회적인 발언 자체가 나의 가족,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내가 지금 계약 중인 광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 인식을 정확히 하고 내 위치를 명확히 알고 수지 씨도 이번에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났나라는 걸 또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굉장히 이런 자기의 목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시작할 때 애초에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조심하세요? 아직 내 위치가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점에 있는 분들한테도 막 이렇게 요청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 역시도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대통령이 돼야 낼 수 있는 건지. 사실 또 이재 씨처럼 이 사회적 발언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스타들 있잖아요. 네. 이지혜 씨가 선두에 있고. 아니 선두. 네. 이지혜 씨를 받쳐주고 저도 있고. 저기 밑에 있는데 네. 선두주자는 이분 같아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소신 있는 발언으로 꾸준히 해서 연예계 대표 소설테이너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네. 글도 옮기고 영상도 찍어서 옮기고. 네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에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소신 발언도 하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기도 한다면서요. 얼마 전에 이제 KBS 파워반 할 때도 네, 그것을 영상 올렸죠. 지지한다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배타성을 막 띄고 하는 그런 사회 되게 촌스러운 사회예요. 그래서 이 촌스러운 걸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할 말은 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NS를 아까 전에 비공개를 안 해놓고 열어놨다는 것은 소통하고 싶어요잖아요. 들어와서 놀러 오신 분들도 편하게 소통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인공지능 로봇 남신3와 인간 남신을 맡은 서원준입니다. 남신3와 남신의 경호원을 맡은 강소봉입니다. 반갑습니다. KBS의 원화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의 빛나는 주역들 서강준, 공승현 씨와의 설렘 가득한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뷰가 환하다 이렇게 있으니까는 너무 멋있으세요.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해 주실 분. 혼수 상태에 빠진 인간 남신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로봇 남신3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감정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인간 세상 적응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준비해왔어요. 그래요. 깔끔하다. 같이 해주신 선배님들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준혁 선배님과 그리고 김성령 선배님, 요호성 선배님, 박영규 선배님 너무너무 많습니다. 완벽한 캐스팅인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선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화기애애했죠. 오히려 더 힘을 저희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서강준 씨는 데뷔 후 처음이죠, 1인 2역이. 그쵸. 사람과 로봇 1인 2역이란 말이에요. 힘들었죠. 이게 보통 인물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 이거 무기체라고 해야 되나? 이 약간 쇳덩이를 처음 해보기도 했고 이거 살면서 언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색달랐고 욕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남신과 남신3를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연기를 했다, 연기할 때. 사실 그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본방을 보셔야 돼요. 로봇워치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배터리. 배터리예요. 그건 막 이걸 빠지면 이제 로봇은 방전이 바로 이렇게. 혹시 지금 잘 보여줘야 되니까. 연예가 중계 로봇 남신3가 아닌 배우 서강준 씨와 함께합니다. 이제 남친봇 여친봇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상황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승현아 나 너무 우울해. 귀엽다. 나 좀 웃게 해줄래? 상근이 우울해? 아잉? 아 죄송합니다. 자 얼굴 천재 남친보 서강준 출동. 강준아 나 오늘 욕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귀가 너무 더러워졌어. 성근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네 귀는 내 말로 정화될 거야. 화이팅!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알라딘이다, 알라딘. 네. 홀쭉하네요. 네. 두 번째 거가 목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분위기 바꿔서. 두 분이 청춘 스타의 만남이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처음 딱, 내 상대 역이 서강준이다. 공승현이다. 딱 들었을 때. 사실 캐스팅 되기 전에 상대방 배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떨림이 있거든요. 되게 궁금하고. 근데 강준이라고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 뭐죠? 두 남녀 주변에 두근두근 핑크빛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서강준 씨랑 같이 작품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서강준이랑 같이 한다며 이렇게 연락이 꽤 많이 왔다고.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다들 하나같이 다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실물을 보고 또 얘기해달라고. 또 얘기해달라고. 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똑같다고 얘기해줬어요. 화면과 똑같다? 네, 화면과 똑같다. 저도 많이 왔어요. 저는 심지어 촬영 중간에 영상 통화를 해줬어요. 제 친구들이 야 공승현 예뻐, 공승현 예뻐. 예뻐. 러브러브한 기운이 뿜뿜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케미 점수를 매겨본다면 자, 하나, 전화 많이 둘, 받아요. 셋. 8점. 갑자기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네.
뭐라 해야 될까? 우리 드라마로서의 어떤 시청자분들에게 공손함?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최소한의 예의. 예, 그걸 빼면 저도 10점. 이거 다시 가면 돼요. 한번 다시. 자, 다시 10점 만점에. 자, 하나, 둘, 셋. 10점. 좋습니다. 네, 너도 인간이니라는 드라마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너도 인간이니 파이팅! 드라마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서강준 씨, 홍진원 씨 드라마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느낌에 그럴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진짜요. 정말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재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때로 넘어지기도 해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해 한땐 깊은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 But it's okay, yeah. 포기하지 않고 지내온 밤은 길어